뉴욕시가 향후 2년간 약 126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브루클린 펜스너스트에서 20년 가까이 헌신해온 교회 집사가 출근길 아이스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NJ 트랜짓과 암트랙이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열차 운행을 대폭 축소합니다. 연방국방부가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육군 병력 투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미네소타 주지사는 지역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주방위군의 동원령을 내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가 향후 2년간 약 126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6일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2025에서 2026 회계연도 약 22억 달러, 2026에서 2027 회계연도 약 104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로 평가됩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이번 재정 악화의 원인을 경기 침체가 아닌 전임 행정부의 예산 편성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보통 이 시기에는 예상보다 높은 세수로 인해 예산 흑자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최근 몇 년간 뉴욕시 세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이번 회계연도에도 세수가 전년 대비 7%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재정위기는 연간 약 60억 달러가 소요되는 무상보육과 약 10억 달러가 소요되는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 중인 조란 맘다니 시장에게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레빈 감사원장이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을 시사한 가운데 맘다니 시장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해결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오는 2월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의회와의 수개월에 걸친 본격적인 예산 협상이 시작됩니다. 보고서는 고용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민간 부문 일자리는 약 1만 8,500개 증가하는 데 그쳐 최근 35년 중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금융업 등 고임금 화이트칼라 직종은 줄어든 반면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 간병 및 돌봄 분야에 쏠려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브루클린 펜스너스트에서 20년 가까이 헌신해온 교회 집사가 출근길 아이스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지난 15일 과테말라 출신의 세바스티안 오르도네스는 펜스너스트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의 일환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요원들은 베이리지 파크웨이의 한 아파트를 표적으로 삼아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오르도네스를 포함해 해당 건물에서 나오던 주민 약 6명을 한꺼번에 체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오르도네스가 적법한 서류 없이 체류 중인 상태임을 시인했다며 그는 지난 2000년 후안 리베라바라즈라는 가명을 사용해 멕시코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다 국경 수비대에 적발돼 추방된 전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잔장 뉴욕시 의원은 지난주 거의 매일 아이스가 해당 지역에 나타났다며 제게는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구금된 사람들 대부분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스는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동부 철도망의 핵심 구간인 포털브릿지 교체 공사가 최종 단계에 진입하면서 NJ 트랜짓과 암트랙이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열차 운행을 대폭 축소합니다. 트랜짓 당국은 노후한 기존 트랙 1개의 운행을 중단하고 신축된 포털 노스브릿지로 선로와 전기 시스템을 이전하는 컷오버 작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업으로 인해 NJ 트랜짓의 핵심인 노스이스트 코리더 노선은 평일 기준 133편에서 112편으로 노스저지 코스트 노선은 109편에서 92편으로 줄어듭니다. 암트랙 역시 아슬라 고속열차와 노스이스트 리저널의 운행을 축소하며 특히 펜실베이니아를 잇는 키스톤 노선은 24편에서 10편으로 60% 가까이 운행이 급감됩니다. 또한 공사 기간 중 모리스 앤 에섹스, 글래드스톤, 몽클레어 분튼 노선의 상당수 열차는 뉴욕 펜스테이션이 아닌 호보켄역으로 종착지가 변경되므로 맨해튼 직행 노선인 미드타운 다이렉트 이용객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도 당국은 승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차표 소지자가 추가 비용 없이 패스 열차, NY 워터웨이 페리, 126번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평소보다 최소 30분 정도 여유 있게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국방부가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육군 병력 투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미네소타 주지사는 지역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주방위군의 동원령을 내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육군 제11공수사단 소속 현역병 약 1,500명에게 미네소타 파견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병력은 혹한기 작전에 특화된 부대로 시위 상황이 악화할 경우 투입될 수 있는 대기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시위 진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란법을 발동해 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지난 17일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네소타주 공공안전부도 엑스의 월즈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미네소타주 방위군이 동원돼 지역법 집행 및 재난관리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방위군 병사들이 장비 가방을 챙기는 사진과 눈 덮인 도로에 줄지어 선 방위군 트럭들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현재 시위대는 진압 장비를 착용한 연방 요원들과 대치하고 있으며 주방위군은 아직 시내에 본격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필요시 교통 통제와 공공안전 유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아이스 요원의 총격 사건과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서린 메넨데즈 연방판사는 지난 16일 밤 83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아이스 요원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하거나 작전을 관찰, 기록하는 시민들에게 페퍼 스프레이, 최루탄 등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메넨데즈 판사는 아이스 요원들이 시위대를 보복성으로 체포해서도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평화적 시위 활동을 하는 개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 것입니다. 특히 여성 사살의 원인이 된 차량 검문도 제한됩니다. 메넨데즈 판사는 단순히 이민 단속 차량을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는 행위만으로는 차량을 멈춰 세우거나 검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매우 분명하게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백악관은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좌익 세력의 허위 서술을 옹호하는 것으로 연방 요원들이 정당한 공무 집행 중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공개적으로 연방작전을 비판하며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공모죄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민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시민권자를 포함한 한인 합법 이민자들도 이민 신분 검문에 대비해 시민권 증명을 소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근 NBC 뉴스는 시민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 검문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민권 제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전했습니다. NBC는 UCLA 법대 이민법 정책센터 공동소장인 아힐란 아룰라난탐 교수를 인용해 미국 시민이 시민권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미국 입국 시 시민권이 법적 요건으로 명시된 특정 직종에 지원할 때 등 두 가지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NBC에 따르면 경찰이나 이민 당국이 시민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역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로 제한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민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법체계상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정부 등록이 의무화된 일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민 당국은 체류 자격 확인을 위해 일시적인 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민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전제돼야 합니다. 아룰라난탐 교수는 부당하게 체포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저항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강요를 받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서류나 문서에도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능한 한 최대로 신속히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해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것을 그린란드를 통제할 명분과 연결짓는 취지의 편지를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요나스 가르스테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지난 18일 보낸 편지를 통해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 평화가 항상 주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에 무엇이 좋고 적절한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그린란드에 대해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한 전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자신에게 지난해 노벨 평화상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이유로 미국이 그린란드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노벨상 수상을 결정하는 것은 노르웨이 정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노벨위원회인데도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노르웨이 총리에게 전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테르 총리는 이날 노르웨이 일간지 VG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며 노벨상이 노르웨이 정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노벨위원회에 의해 수여된다는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 등에게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르 총리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가 전날 받은 것이며 앞서 자신과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답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이 유럽 8개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그린란드 관세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화이트 칼라 전문직 구직난이 심각한 가운데 유명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생 중에서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1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업들이 화이트 칼라 임직원 채용에 매우 신중해지면서 MBA 구직 시장은 1년 넘게 침체 상태로 많은 대학원의 취업 실적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작년 여름 졸업식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직장을 찾고 있는 MBA 졸업생의 비율은 듀크대 푸쿠아 경영대학원에서 21%, 미시간대 로스 경영대학원에서는 15%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미취업 비율은 직전 해인 2024년과 비슷하지만 2019년 듀크대 5%, 미시간대 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열악한 수준입니다. 조지타운대 맥도너 경영대학원에서는 졸업 3개월 후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MBA 졸업생의 비율이 2019년에는 8%에 불과했고 2024년에는 16%였으나 2025년에는 25%로 치솟았습니다. 다만 네트워킹 노력과 인공지능 활용 등으로 구직자와 기업들을 이어주는 데 노력한 일부 경영 전문 대학원들에서는 MBA 졸업생 취업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컬럼비아대에서는 졸업 3개월 후 미취업 비율이 10%로 최근 몇 년간보다 낮아졌습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은 AI를 활용해 MBA 졸업생들을 구인 사이트 공고와 해당 업체들에서 일하는 동문들과 연결해주는 노력을 강화했으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졸업 3개월 후 미취업률이 2024년 23%에서 2025년 16%로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맥도날드는 미국인 8명 중 1명이 맥도날드에서 일한 사실을 기념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새로운 멘토십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최근 아치스 앤 앰비션 원인의 멘토십 프로그램을 4편의 유튜브 시리즈로 제작했습니다. 이 4부작 유튜브 시리즈는 맥도날드 직원 4명이 기업가 정신, 음식,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전직 맥도날드 직원들과 1:1 멘토링을 통해 성장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미슐랭 스타 식당을 운영하는 아시안 아메리칸 셰프 존 리우가 출연해 현재 맥도날드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에비 로블스를 멘토합니다. 에비 지점장은 로컬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리우 셰프의 수제프로서 음식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맥도날드는 미국인 8명 중 1명이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난 2023년 원인 8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을 원인 8데이로 지정하고 지난 70년 동안 맥도날드와 지역사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수백만 명의 전현직 직원들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전국적으로 펼쳤습니다. 술 소비가 감소하면서 글로벌 주류 회사들이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스카치 위스키, 코냑, 데킬라에 대한 수요가 역대급으로 급감하면서 주류 회사들의 증류주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며 이들은 증류소를 일시 폐쇄하고 창고에 쌓여가는 병들을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각 기업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디아지오, 페르노리카르, 캄파리, 브라운포먼, 레미 코엔트로 등 상장된 세계 최대 주류 기업 5곳이 보유한 숙성 주류 재고는 총 2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프랑스 전통 코냑 명가인 레미의 숙성 재고는 20억 달러로 연간 매출의 약 2배에 이르며 시가총액에도 근접한 규모입니다. 조니워커 시리즈로 유명한 디아지오 역시 연간 매출 대비 숙성 재고 비중이 2022 회계연도 34%에서 지난해 43%로 급증했습니다. 주류 회사들의 재고가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음주 열풍에 대응해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부터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침체가 일시적인 경기 요인인지 혹은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일부는 음주 감소가 위고비나 오젬픽과 같은 체중 감량 약물의 빠른 확산과 건강 웰빙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증가와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류 회사들은 재고를 줄이기 위해 가격 인하뿐 아니라 주류 생산 자체를 중단에 나섰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 재정비를 위해 약 530만 명의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급여 및 세금 환급 압류 조치를 일시 중단하고 새로운 상환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맨해튼 한인회관의 일부 공간을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공유 사무실로 대여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코리나 마차도가 지난해 자신이 받은 노벨 평화상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정했습니다.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가 미국 출시 24년 만에 한국 자동차 최초로 누적 판매 4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최대 1,34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프레디 머큐리의 숨겨진 딸로 알려진 여성이 희귀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고 남편이 밝혔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1명을 태우고 자바섬에서 마카사루로 향하던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감시기가 이륙 후 교신이 두절돼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판비치의 마로라고 리조트 인근 도로의 이름이 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서던 블러바드에서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블러바드로 공식 개명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고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 최저 기온은 1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6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5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1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